자, 다시 책상에 앉으셨죠? 자,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파트 조건과 기한입니다. 벌써 민법 총칙 마지막을 하게 됐네요. 조건 기한도 보통 한 문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일단 조건 기한은 시제가 미래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조건 기한은 시제가 미래다, 미래. 미래니까 소급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원칙 소급표 없습니다. 앞으로 장래 발생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급표 없다 꼭 기억하세요. 소급표 없다. 그 다음 이 두 가지는 다 법률행위 효력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성립한 걸 전제로 효력이 발생하는가 소멸하는가 그 효력에 관한 요건입니다. 성립 요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립한 이후만 공부합니다. 자, 먼저 여기서 이처럼 조건기한은 원래 소급표거든요. 이 조건은 예외적으로 당사자 의사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기한은 절대 소급표가 없어요.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 없다. 좀 이따 무슨 말인가 법조문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조건이란 미래입니다. 장래 발생할 게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반면 기한은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합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하면 기한, 불확실하면 조건 하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따져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갔더니 여러분 애들이 엄마 나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래요. 난 나이키 운동화 사줘 그럽니다. 그냥 안 사주죠. 뭔가 토를 달잖아요. 그게 조건 기한이에요. 뭐 예를 들면 야, 너 공부를 열심히 해. 너 이번 시험에서 영어 90점 이상 맞으면 사줄게 그래요. 너 이번 시험에서 영어 90점 이상 맞으면 사줄게.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 게 객관적으로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아, 우리 애는 불확실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하죠. 그러죠? 불확실합니다. 뭐 100점 맞아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잖아요. 20점에서도 맞을 수 있어요. 객관적 불확실하니까 이건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또는 만약에 너 반에서 5등 안에 들면 사줄게. 그럼 이건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이것도 불확실하죠. 5등 안에 들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조건부 법률행위입니다.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이번에 다시 엄마 나이키 운동화 사자고 그랬죠. 너 크리스마스 선물 사줄게. 그래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도래할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언젠간 오죠. 이건 발생할 게 확실하죠. 그럼 이건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를 기한부 법률행위로 합니다. 또는 아니면 너 내년 1월 1일 날 사줄게. 1월 1일 날. 이것도 기한이죠. 발생할 게 확실하죠. 이처럼 장래 발생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을 의존케 하면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장래 발생할 게 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 효력 여부를 의존케 하면 그건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조건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조건이 다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기한은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이 조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정지 조건이라면 정지 조건이 성취하죠.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반면 어떤 게 해제 조건이라면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발생한다.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멸한다. 그래 꼭 외우세요. 그래서 잘 모르면 정말 해소하세요. 정발 대신 정말 해소. 정말 해소할 거야? 내년에 시험 공부 해소하겠죠. 정말 우리 해소합니다. 그래서 정발 해소 기억합니다. 그래서 소급표 없다 그랬죠. 정지 요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해지 요건이 성취되면 성취한 때부터 장래를 향해 효력이 소멸한다. 둘 다 소급표 없죠. 그 다음 기한이 있는데 기한은 분류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기한. 첫째 분류 방법이 시기와 종기가 있거든요.
그럼 시가 시작 그 말이죠. 종이 끝난다, 마칠 종이죠. 따라서 시기가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종기가 도래하면 그때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여기도 소급이 없어요. 도래한 때부터 장래일을 향해서 발생하고 장래일을 향해 소멸하는 겁니다.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한은 다시 확정기한과 불확정기한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기한이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면서 동시에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근데 기한은 크게 어렵잖아요. 조건만 잘 기억하세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이걸 시험에 가장 잘 냅니다. 근데 또 많이 이걸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해소 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럼 몇 가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제가 여기 써놓을게요.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정말해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연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여성분이라면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 뭐라 하냐면 이제 내년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사준다, 합격하면 사준다? 앞으로 합격하면 그러니까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끊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여기까지 끊어요. 그러면 이런 게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이런 사실이 발생할 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물론 확실하면 좋겠지만 객관적은 불확실하죠. 합격할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정말로 이런 일이 성취되면 차가 생깁니까? 차가 뺏깁니까? 자동차 증여를 받는 거죠. 그럼 자동차 증여 효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합격한 때부터 장래일 향해서 자동차 증여 효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효력이 생기니까 정지 조건부, 정지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정지 조건입니다. 반대로 이제 오늘 내 차 줄 텐데 지금 내 차 줄게. 차 타고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 차 주는데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차 다시 돌려줘 그랬어요. 오늘 줄 텐데 합격하면 다시 돌려달래요. 그 말은 돈 벌어서 좋은 차 타라 이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시험에 합격하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할 게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입니다. 조건. 근데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가 생깁니까? 차가 뺏깁니까? 이제 차 돌려줘야 되죠. 차가 뺏기죠. 그럼 자동차 증여 효력이 소멸하네요. 그러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시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차를 뺏기잖아요. 그럼 증여 효력이 앞으로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멸 조건이라 해제 조건부가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중개사 시험에 불합격하면 떨어지면 그랬네요. 그럼 지금까지 조건입니까? 기한입니까? 이게 기한이면 큰일 나죠. 그러죠? 합격할지 불합격할지 아무도 모르죠. 뭐 찍어서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이런 불상사가 성취되면 뒤에 차는 생겨요? 차가 뺏겨요? 차는 생기잖아요. 차는 생기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효력이 발생하니까 무슨 조건?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이 내년에 시험 떨어지면 차 사준대요. 그럼 합격해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요? 차가 뭔가 물어봐야겠죠? 비싼 차면 떨어지고 싼 차면 합격하고 그래야겠죠? 그럼 안 돼요. 이게 비싼 차라고 시험 떨어집니까? 무조건 합격해야겠죠? 무조건. 그 차 안 받고 말지.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 조건이 성취되면 차가 생기니까 정지조건이에요. 그 다음 지금 내 차를 줄 텐데 내 차 타고 다녀. 근데 내년 시험에 떨어지면 다시 내놔. 이제 찌시네요.
시험 떨어졌는데 차까지 뺏기네요.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아무튼 시험 떨어지면 차 다시 돌려줘. 그럼 이런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불확실하죠? 그럼 조건인데 이런 불상차가 성취가 되면 차까지 뺏기네요. 그러면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력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상가상이 아니라 해지 조건. 여기는 해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개를 잘 연습하세요. 그럼 이 네 개를 보면 잘 보세요. 여기 앞에 말이 좋은 말이라 정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좋은 말이더라도 뒷말이 따라서 자동차 증여를 받으면 정지, 자동차 증여가 끝나면 해지 조건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앞에 말이 나쁜 말이라 해지 조건 그런 공식 없어요. 앞에 말이 나쁜 말이어도 차를 받으면 정지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 그리고 앞에 말이 나쁜 말이죠. 차를 뺏기잖아요. 그럼 해지 조건. 그래서 좋은 말이 정지 조건, 나쁜 말이 해지 조건 그런 공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헛갈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네 개를 잘 복습, 잘 검토하세요. 여기서 이제 조건이 출발입니다. 몇 개만 더 해봐 이제. 자, 일단 네 개를 잘 비교하시라 했습니다. 네 가지를. 이제 다섯 번째, 공유기사 시험 끝나면 여기가 사선.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내년 시험 10월 말에 보잖아요. 확실하죠? 그럼 기한이에요, 기한. 이날이 도래할 게 확실합니다. 빨리 오면 좋겠죠? 그럼 이날이 도래하면 자동차를 받아요, 뺏겨요? 자동차가 생기죠? 그럼 기한인데 자동차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시기가 붙은 법률행위. 이걸 시기부 법률행위. 제일 쿨한 남편이네요. 남편 얼마나 쿨합니까? 아니 시험만 끝나면 무조건 차 사준대요. 합격 여부를 떠나서. 아주 멋진 남편이에요. 이런 남자라고 살아야 된다. 그 남자 지금 내 자동차 줄 텐데 중개사 시험 끝나면 그럼 기한이죠? 끝나면 이날 돌릴 확실하죠? 차 다시 돌려줘. 그러면 이날 이후로 차 못 타고 차가 뺏기는 거죠. 그럼 이날 이후로 증여력이 소멸하니까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 종기부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공유기사 시험일까지 생활비 준다. 그럼 내년 시험일 정해 있잖아요. 도래하죠. 그럼 기한이에요. 근데 이날이 도래하면 생활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날까지만 생활비 받고 이날 이후로 생활을 못 받죠. 그럼 기한인데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 이날 이후로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종기가 붙은 법률행위. 종기입니다. 그 다음 8번. 공유기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랬죠. 그럼 합격할 때까지 조건이요, 기한이에요? 자, 이것도 비교하세요. 지금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니에요. 국어에서는 뭐뭐까지 기한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영어 until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험에 합격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평생 합격 못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불확실하니까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이런 일이 성취가 되면 생활비 못 받죠. 그러면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생활비 못 받으니까 해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뭐뭐까지 영어 until 그런 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는 국어 시간 아닙니다. 이건 발생할 게 확실하니까 기한, 발생할 게 불확실하니까 조건 그렇게 푸셔야 돼요. 아까 응용하면 자,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건축허가가 안 나오면 조건이죠. 허가 날지 안 날지 불확실하죠? 조건입니다. 근데 무효가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지 조건. 그래서 무효라고 하면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 중개할 때 써먹을 수 있죠. 중개할 때 토지 매매하는데 허가가 난 거 보고 매매시킬래요? 모르더라도 일단 매매계약 시켜야겠죠. 그거 수수료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특약하면 되죠. 특약을 매수인을 위해서 허가가 안 나오면 모의하겠다라고 특약 쓰면 되잖아요. 그러죠? 일단 매매를 성사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조건인데 해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 자,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2021년 1월 11일부터 2년 후죠. 2023년 1월 10일까지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그러면 이날부터 들어가 사는 거죠. 그럼 임대차 효력이 발생하니까 시기. 그 다음 2023년 1월 10일부터 방 빼야 되죠. 이날까지만 살고 이후로 방 빼야 되죠. 그럼 효력이 소멸하니까 종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오늘은 그냥 이 네 가지를 잘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요. 정발에서 정지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해지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정말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159페이지는 뭐 특별히 볼 게 없고 179페이지 볼 게 없습니다. 180페이지 오세요. 상단에 파란색 1번 조건이란 계약은 체결 성립하였으나 계약의 그다음에 효력 동그라미 효력 요건이죠.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다음 불확실에 동그라미세요. 불확실한 사실이 의존케입니다. 다음 2번 기한이란 계약은 체결 성립하였으나 계약의 다시 효력 동그라미 효력 발생 여부를 장래의 확실에 동그라미 확실한 사실에 정합니다. 밑에 02번 조건 종류에서 147조 있습니까? 자, 1항 정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데부터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죠?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생긴다. 2항 해지 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데부터 효력이 잃는다. 아까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한다. 잃는다. 이 두 가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1조 있습니까? 제목이 불법 조건, 기성 조건이라고 써 있습니까? 자, 이건 칠판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 약간 내용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기본서에 다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기초적인 사실을 보는 거죠.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제가 따로 이제 우리 책이 없지만 이걸 보는 겁니다. 일단 아까 우리가 147조 봤나요? 다시 보시면 여기 지금 여기 사망이 있잖아요. 사망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우리 책이 없으니까 시험에 잘 나온 건 지금부터 봐야겠죠. 자, 1항은 똑같아요. 정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 효력이 발생한다. 2항 해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의 성취 효력을 잃는다, 소멸한다. 이제 사망이 중요한데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사망 때문에 아까 방금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해 갔어요. 다시 1항, 2항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소급이 없단 말이거든요. 근데 사망에 의해서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49조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조건부 권리 처분 등입니까? 자,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 의무는 일반 규정 하에서 그다음 노란색에 나온 건 애우라 이 말입니다. 앞글자 따서 외워요. 처상 보담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서 하겠지만 이제 책이 없으니까 조건부 권리나 기한부 권리 똑같아요. 둘 다 일반 규정 하에서 처상 보담 할 수 있다고 외웁니다. 그냥 외우는 거 이거. 시험은 할 수 없다 하면 틀리죠. 할 수 있다 하면 맞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조건부랑 기한부도 처상 보담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얘는 굳이 볼 필요 없는데 듣고 잊어버립니다.
갑이란 회사에서 을이란 직원이 있는데 우리 직원에게 우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 보너스 1억 준다. 보너스 1억을 준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지금 9년 10개월간 현재 근무했어요. 몇 개월 더 근무하면 1억 받나요? 2개월 근무하면 1억 더 받죠. 근데 지금 2개월 남았는데 10년 근무한다는 사실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갑자기 죽으면 못 할 수 있죠. 이게 이거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근데 이런 일이 성취되면 1억 받을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예요. 그렇죠? 지금 2개월 일 못 할 수 있죠? 갑자기 죽어버리면, 또 코로나 걸리면. 그래서 이게 조건부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근데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우리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해요. 큰 돈이. 그래서 우리 이럴 수 있죠. 자, 10년 지나면 1억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병에게 오늘 팔아요. 오늘. 1억 받을 권리 오늘 팔아요. 오늘. 만약 이것을 8천만 원에 판다 해보세요. 그럼 병 사요? 안 사요? 8천만 원 주고 삽니다. 8천만 원 주고 사요. 그리고 2개월만 무사히 지나면 병이 1억을 받는 거죠. 그럼 얼마 벌어요? 2천 벌잖아요. 이렇게 처분할 수 있다. 상속할 수 있고. 그래서 처상보담할 수 있다고 오는 겁니다. 기한부도 가능합니다. 나중에 합니다. 다. 그래서 처상보담할 수 있다 하고 없다. 시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있다, 없다. 없다 하면 틀리죠. 그 다음 151조가 시험이 가장 중요한데 151조 불법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1항인데 1항은 우리가 103조에서 첩계약 그거 똑같아요. 자,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사 사일서에 위반한 것인데 즉 첩계약을 조건으로 했다. 그때 조건만 모여하면 틀리고 첩계약을 조건으로 증여했다 했잖아요. 그럼 법률행위 증여계약 전체가 다 모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첩계약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항 3항이 지금까지 조건에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2항 3항이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31회만 정답이 아니고 그 전에 3년 연속이 정답이에요. 이게 28, 29, 30에 3년 연속 정답. 31회만 정답이 아니었어요. 그럼 내년 시험 반드시 이게 또 정답으로 꼭 나와요, 이게. 자, 이럴 수 있죠? 갑이란 친구가 을이란 친구에게 너 중개사 시험 학교 가면 너 내년 중개사 시험 학교 가면 내년 시험 학교 가면 자동차인데 사줄게. 중개하려면 차도 좋은 거 타야지. 자동차 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시험에 학교에 가면 사준다 했죠. 그럼 학교에 갈지 못 갈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지조건이에요. 이런 일이 성취되면 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래요. 너 정말 사줄 거지? 그러면 사준다니까. 공무원 열심히 해. 우리 그래. 너 정말이야? 너 각 썼어. 너 입만 열면 거짓말이잖아. 각 썼어. 그래서 갑이 각 썼어요. 갑이 각 썼습니다. 우리 그래요. 너 그 자리 그대로 기다려. 했더니 우리 합격증을 가져와요. 어른님이 시험 합격했어요. 어른님이 시험에 자격증 땄습니다. 자격증 땄어요. 그럼 갑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 보세요. 아니 앞으로 합격하면 내년 합격하면 준다 그랬죠. 근데 이미 합격증을 가져오네. 각서 받고. 그럼 갑은 어이없죠. 그럼 갑은 차 사줘야 돼? 안 사줘도 돼요? 갑. 앞으로 합격하면 사준, 내년 합격하면 사준다 했죠. 근데 이미 합격했다. 자격증 보여주네요. 갑, 차 사줘야 돼? 안 사줘야 돼요? 사주기 싫겠죠. 근데 사주라고 법에 써놨어요. 사주라고. 더 빨리 사주라고, 빨리. 더 빨리 합격했으니까. 사주라고 쓰는 겁니다. 보세요. 이처럼 앞으로 합격하면 사준다 했죠. 이미 합격했죠. 이걸 이미키 성취했다. 이미키 성취할 성.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기성조건이 여기처럼 정지조건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해지조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거꾸로. 반대로 이미 성취된 조건이 있다면 이미 불가능으로 정해진 조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예를 들면 내년 시험에요. 32회 합격하면 차수한다 했죠. 근데 여러분 중개사법 시간에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을은 작년에 자격 취소당했어요. 작년에. 자격증은 딴데 취소한 겁니다. 그럼 자격 취소는 몇 년간 시험 보죠? 자칫 3년. 앞으로 3년간 시험 봐요. 응시 못합니다. 그럼 내년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조건이 불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제가 중개사법 내용 자칫 3년이에요. 요즘 통합국가요. 그럼 이 만약에 불능 조건 여기처럼 정지 조건이 될 수도 있고 해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해는 들지 않아요. 우리는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이제부터.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으니까.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기성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고 이미 불가능이죠. 그럼 이걸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나눠 볼게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플러스하고 어울립니까? 이미 성취가 플러스 올리고 이미 불가능이 마이너스 올리죠. 그다음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안 와봐요. 이게 효력 발생 조건이라 플러스가 올리고 효력 소멸이라 마이너스 올리죠. 이것도 효력 발생, 효력 소멸 이렇게 올리죠. 그럼 지금부터 곱하면 끝납니다. 곱하세요. 두 개 곱하면 플러스죠? 그럼 이거 유효예요, 유효를 조건 없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유효를 뭐라 그래요? 조건 없는 무조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럼 아까 이게 이미 합격했었죠? 아까 전에. 우리 아까 전에 이미 합격했었잖아요. 이미 합격 기성조건. 기성조건인데 이거 정지조건이죠. 그럼 유효니까 차 사주라 했어 아까. 그 다음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무효.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죠? 그럼 무효. 이거 곱하면 플러스죠? 그럼 유효를 뭐라 한다?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조건 주라고요. 이렇게 곱하면 딱 이제 끝납니다. 분명히 내년에 이거 정답 나와 분명히. 그럼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2항과 3항이 있는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가 플러스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곱하면 플러스라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다음 해지 조건이 마이너스. 뭐가 해지 조건이에요? 이 기성 조건이 해제란 말이죠.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 다음 3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불능 조건 마이너스. 불능 조건 없는 것인 경우에 그 조건이 해제 조건 마이너스. 그럼 곱하면 플러스니까 조건 없는 유효로 하고 다음 정지 조건이면 뭐가 정지 조건이에요? 불능 조건이 정지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무효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됩니다. 맞출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한 152조 기한. 좀 글씨가 적잖아요. 제가 일부러 좀 비교하게 했었습니다. 152조 기한 보세요.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효력 발생하죠. 2항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 효력이 잃는다. 효력 소멸합니다. 그럼 자, 이 147조와 152조 비교합니다. 여기 1항과 1항이 다 효력 발생이죠. 다 생긴다로 끝나죠. 여기 2항과 여기 2항이 다 잃는다 다 똑같이 효력 소멸이죠. 여기 3항이 있어요, 없어요? 3항 없죠. 근데 여기는 3항이 있잖아요. 그럼 3항에서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한다 해서 이 3항에 의해서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습니다. 근데 기한은 3항 없죠. 그러니까 기한은 절대 소급표 없다.
절대 소급이 없다. 그게 시험에 잘 나오고 중요합니다. 다시 둘 다 원칙 소급이 없는데 예외적으로 조건은 의사에 따라 예외적 소급표가 있어요. 근데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이 없다. 아까 기한이 뭐였죠? 발생할 게 확실한 거죠. 아까 예를 들면 엄마 나이키 운동화 사줘. 엄마가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크리스마스 때 사줄게 그랬죠. 그럼 크리스마스를 오늘로 소급할 수 있나요? 엄마하고 아들이 크리스마스를 오늘로 소급합니까? 그럼 그 집안 미쳤잖아요. 이처럼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가 없어요. 기한은 1월 1일 날 사줄게. 1월 1일 막 오늘 막 소급합니까? 이처럼 기한은 성질상 절대 소급표가 없습니다. 조건은 예외적으로 의사에 따라 소급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합니다. 자, 조건은 장래 발생기의 불확실한 사실이죠. 소급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해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합니다. 기한은 장래 발생기가 확실하죠. 먼저 시기 종기했습니다.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종기가 도래하면 효력이 소멸한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이것도 그래도 분류 방법이니까 확정기한은 날짜가 정확히 딱 정해진 거. 불확정기한은 잘 보세요. 발생할 건 확실합니다. 발생할 건 확실한데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것. 그게 불확정기한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법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사법시험에 사법고시에 갑이 내 왼수예요. 갑이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나왔어요.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사법고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갑이 죽으면 자동차 증여한다. 이게 정지 조건이라고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끊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할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사람은 언젠간 죽죠. 확실하니까 기한인데 죽을 날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입니다. 다시 죽을 건 확실한데 날짜를 모르죠. 날짜까지 알면 그건 살인이에요. 살인. 날짜를 모르니까 불확기한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란 말이 무조건 틀렸죠. 이건 기한이에요. 기한. 근데 불확정 기한.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죠? 확정은 아까 1월 1일 크리스마스 너 생일 때 선물 사줄게. 날짜 딱 정해져 있죠. 이건 불확정기한. 이걸 사법고시 나왔죠?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다 나왔어요. 우리나라 모든 시험에. 이걸 주택관리사에서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사준다. 풍산개. 개도 언젠간 죽을 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기한입니다. 그래서 기한은 크게 어렵지 않죠? 이 두 개만 잘 비교하세요. 정말해서 정지 요건 성취면 발생하고 해지 요건이 성취면 소멸한다. 근데 예외적 소급표가 있습니다. 네,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이제 181페이지 중간에 03번 기한이 있습니까? 그 1번 의 한 건데 의만 있죠. 1번 법률행위 효력 동그라미 효력 발생이 장래 발생한 것을 확실하다 동그라미 확실한 사실에 의정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나중에 추가할 거고 그 뒤에도 특별히 볼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꼭 필요한 걸 이제 공부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민법 총칙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3주 동안 민법 총칙 많이 하셨죠? 인터넷 강의를 계속 반복해 보시면 일단 좋고 다음 주부터 물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